성공적 주식 투자를 위해서 반드시 회복해야 하는 용기. 용기. 오늘 이 용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밥그릇 담는 용기가 아니라 용기, courage, 용기. 자, 제가 위키백과 사전에서 용기라는 단어를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흥미로운 부분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 용기는 잘못된 것에 대한 위험이 마음속 생각을 통해 정해졌을 때의 숙연함을 용기라 한다. 잘 안 들어오죠? 다시 한번. 잘못된 것에 대한 위험, 리스크. 마음속 생각을 통해 마음속에 나의 생각을 통해서 정해졌을 때 고착화된 거, 이렇게 픽스된 거. 내 숙연함을 용기라 한다. 용기 있는 행동은 용기를 갖고 행동했을 때 용기 있어 보인다. 용기의 굳센 기운, 기계라고도 한다. 자, 그 다음 주목해 보세요. 하지만 용기는 굳센 기운, 굳센 기질, 호기, 무모함과는 분명한 차별점을 두어야 한다. 용기는 무모하지 않으며 용기는 기질처럼 인간의 육체에 기반한 본질적인 것과는 확실한 차별점을 두고 있다. 용기를 통해서만 옳은 신념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용기란 강해 보이는 것과는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진정한 용기를 가진 자는 신념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용감한 사람이 된다. 다시 한번. 용기를 통해서만 옳은 신념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용기란 강해 보이는 것과는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진정한 용기를 가진 자는 신념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용감한 사람이 된다. 정도가 지나친 용기는 만용이라고도 표현한다. 한자 뜻대로 무모한 용기라는 뜻이며 사리를 분간하지 않고 함부로 날뛰는 용맹으로 정의한다. 용기란 소담함과 만용의 중간에 위치한 감정인 것이다. 용기란 소담, 만용, 중간에 위치한 감정. 여러분이 위키백과의 용기의 정의에 대한 내용을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용기. 지난번 조급증에 대한 영상에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또 도움받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이 시리즈 영상을 좀 이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식 투자자에 있어서, 성공적 주식 투자자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용기. 주식뿐만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참 필요하죠. 주식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곰도 먹을 게 있고 황소도 먹을 게 있지만 겁 많은 사슴은 먹을 게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그렇다면 주식 투자자인 주식 투자로 국한을 하겠습니다. 전제. 용기를 왜 잃어버렸을까? 왜 겁쟁이가 됐을까? 왜 이렇게 겁 많은 사슴이 됐을까? 기질적으로도 겁이 많은 사람이 있고요. 첫째. 두 번째는 수많은 패배에 누적된 부산물. 수많은 잘못된 매매에 누적된 부산물. 여기서 저는 문득 실험하는 연구자가 생각이 났어요. 특히 바이오 섹터, 미국 주식도 많죠. 끊임없는 임상 실험을 통해 실패를 반복하면서도 결국은 해내잖아요. 코로나 백신을 비롯해서. 근데 그들에게 만약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고 한다면 수많은 연구 실패에 대한 것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었을까? 어찌 보면 연구하는 과학자라든지 연구하는 연구자라든지 실험하는 그들은 실패를 개의치 않는 담대한 용기가 있는 직업군 아닌가. 그쪽뿐만 아니라 엔지니어 쪽도 마찬가지죠. 제가 얼마 전에 올 초에 그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연구부서에 굉장히 혁신적 변화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들이 추구해 왔던 완전 자율주행의 어떤 방향에서 전혀 새로운 각도로 접근하는 거에 굉장히 큰 발전을 거두었다는 기사를 보면서
완성된 오토파일럿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일론 머스크와 같은 뻔뻔한 쫀쫀함이 꼭 필요하구나. 자, 다시 돌아옵니다. 투자자가 용기를 잃어버리던 가장 결정적 첫 번째는 기질적인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잘못된 매매, 과거의 잘못된 매매의 결과물이 누적된 부산물이라 그랬잖아요. 오케이. 주식이 무섭게 느껴질 때가 있죠. 정확하게 말하면 주식이 무섭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반복되는 실수를 반복하는 자신이 무섭죠. 중독되어가는 자신이 무섭죠. 이러다가는 계좌가 회복되기는커녕 폭망하고 삭제당할 거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앞서죠. 자신에 대한 자괴감도 계속 생기죠. 내가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었나? 내가 이렇게 고집이 센 사람이었나? 내가 이렇게 아집이 센 사람이었나? 네, 맞습니다. 몰랐던 거고 밑에 가라앉아 있었던 것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용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자, 백그라운드 썸네일의 저분은 누구냐면 황산벌의 계백장군입니다. 제가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계백장군. 조국, 백제, 앞날이 기울어 간다는 걸 알면서도 장수로서, 장군으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던, 우리가 알고 있는 통일신라의 역사는 사실 신라적 관점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해석을 요구하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꼭 신라가 외세의 힘을, 꼭 당나라의 힘을 등에 업고 저렇게 했었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감당치도 못할 삼국 통일을 이루었어야 됐는가? 그거부터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힘의 논리로 하자면 고구려가 수십 번 백제 신라를 무찌를 만한 파워가 있었지만 안 그랬잖아요. 하긴 뭐 그 당시에는 지나고 보니까는 한반도의 삼국이지, 그 당시에는 그들의 눈에는 뭐 당나라나 백제나 고구려나 뭐 똑같은 다른 나라로 보였을 수도 있죠. 다시 돌아와서 용기 있는 투자자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왜 용기 있는 투자가 필요한지 아시겠죠? 용기를 회복하지 못하면 포모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상투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로 바이더 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용기를 회복할 것인가? 제 자신을 한번 곰곰이 돌아봤습니다. 반백년을 살아온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용기가 꼭 필요했을 때가 언제였는가? 용기 없어서 좌절했던 때가 언제였는가 했더니 재밌는 몇 편의 기억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첫 번째는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교회에서 굉장히 좋아했던 여학생이 있었어요. 사춘기 때. 중학교 1학년 때입니다. 1학년. 돌아오는 크리스마스 때는 내가 꼭 프로포즈를 해야지. 뭐 프로포즈라고 해봤자 뭐 내가 너 좋아해 사귀자 뭐 그런 게 아니라 요즘 애들처럼 이렇게 뻔뻔하고 쫀쫀하지 못했죠. 그 당시에는. 응? 그 당시에는 벌써 80년대니까. 그냥 준비한 선물 주면서, 선물이라 그냥 건네주자. 뭐 선물 주면은 대려가 날 거지, 내가 너 좋아했다. 한 달 내내 연습했는데 결국 못 줬어요. 용기가 없어서. 라방 때도 몇 번 얘기했죠. 그래서 잠실대교 가서 빠져 죽으려고 그랬어요. 이 용기 없는 자식아. 그때부터 피를 확 바꿔버렸어요. 소심한 A에서 대범한 O형으로. 그때 참, 진짜 그때 잠실대교까지 걸어갔었거든요. 잠실대교.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설령 프로포즈도 아니었다니까요. 그 선물을 줬을 때 그 친구가 이름도 기억하네. 한정현. 정연아 지금 듣고 있니? 그 친구가 거절을 했겠습니까? 자기한테 선물을 주는데. 설령 만약에 안 받는다 하더라도 그냥 오면 되지. 그게 뭐 그렇게 창피한 일이라고. 친구들 다 있는 데서 한 것도 아닌데.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서 잠깐 동네 골목에 먼저 숨었다 그랬는데.
그때 제가 뼈 때리게 반성을 했습니다. 아, 중학교 1학년이 참 그때 뼈를 때렸어요. 두 번 다시는 이렇게 용기 없게 살지 말자. 두 번 다시는 이렇게 비겁하게 살지 말자. 되든 안 되든 질러보자. 그때 용기가 싹 든 것 같아. 쭉 지난 거 봐서 어쩌지 하다가 군대를 특수부대를 끌려가게 돼서 낙하산을 타는 공수부대에 끌려가게 돼서, 끌려갔다 표현을 한 건 제가 지원하지 않았다는 것. 평발이 낙하산을 타는 일이, 공수훈련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낙하산 점프를 해야 되거든요. 상공을 향해 올라가는데 조교가 노래를 부르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자원했죠. 성구자 불렀습니다. 일송정 푸른 소른 늙어늘. 근데 너무 느리게 불러가지고 끝날 때까지 올라가더라고. 상공으로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고소공포증이 있거나 진짜 그렇게 안 보였는데 고소공포증이 있거나 겁쟁이 그 고참들 가운데 얻어 터지면서도 못 뛰어내리는 인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뭐야, 우리한테 그렇게 못되게 구더니 아직도 기억나네. 이런 말 안 하겠습니다. 저는 가열차게 뛰어내렸죠. 상공을 향해서. 낙하산 안 펴주면 죽는데, 보조 낙하산 그것도 안 펴주면 죽는데, 죽든 말든 용기 있는 행동. 또 한 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아무것도, nobody help me, 아무도 저를 도와주는 이 없고, 하지만 제가 책임져야 될 아들이 있고 가족이 있는 걸 봤을 때, 사실 한국에 있다 미국에 유학을 오든 이민 오든 오시게 되면 제일 힘든 게 좌절감이죠. 한국에서 누렸던 사회적 지위와 레벨이 한 2단계는 밑으로 내려가는 것 같아요. 아무도 저에게 잘한다는 말을 해주지 않고 있었지만 전 스스로를 향해서 늘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 양치할 때마다 거울에 비친 내 자신을 향해서 스스로에게 용기를 줬습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화이팅.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어제보다는 오늘 낫잖아. 심지어 미국에 길도 못 찾아서 집도 잘 못 찾아오는 때 6,000불 주고 산 캠리 10년 된 중고차 속아서 샀죠. 일주일 만에 멈춰버리는 차를 보면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여러분, 용기가 필요로 하는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묻겠습니다. 용기를 회복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면 무엇이 중요한디? 어차피 우리에게는 선택이 없습니다. 신라의 노예가 되든지 황산벌에서 가열차게 싸우다 죽든지. 여러분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그 두려움의 본질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한번 깊이 있게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사는 인생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최소한 여러분의 자녀 앞에서 그런 부끄럽고 겁 많은 겁쟁이 부모의 모습으로 살고자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결국 용기라고 하는 것은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초이스 없는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삶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태어났지만 어머니 뱃속에서 이 땅에 태어난 순간 우리는 가열찬 울음으로 내가 이 땅에 태어났음을 신고했습니다. 내가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용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도끼 한 자루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분을 계속 용기 없는 비겁한 겁쟁이로 빠뜨렸던 요소들을 매일매일 끌어내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끌어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반복되는 주식의 습관이든, 오케이? 주식의 중독성이든, 오케이?
무엇이든 간에 매일매일 끌어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누적된 승률이 쌓이게 해야 됩니다. 누적된 승률이 쌓이게 해야 됩니다. 승률 자체가 끊임없이 누적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때로는 환경을 정리할 필요도 있습니다. 여러분을 계속해서 절망케 하거나 좀 회의가 들게 하는 인간관계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있다니까요. 좋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지속이 되면 그 사람이 긍정적 사람으로 바뀌어요. 늘 염세주의, 패배주의, 게으름주의, 적당주의 사람들과 있잖아요. 있지도 않죠. 삶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책 읽어주는 미즈노에서 말씀드린 대로 마가렛 대처 여사가 습관을 조심해라 운명이 된다 라는 멋진 말을 했지 않습니까? 몇 달 전에 한번 무너진 저의 그 스캘핑 ST 매매법의 초기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회복이 이렇게 안 될까 봤더니 일단 체력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고 집중력으로도 문제가 좀 있고 무엇보다도 내 안에 굉장히 뭔가 나를 짓누르고 있는 요인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단호하게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단호하게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도끼로 단호하게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제가 좀 보여드릴까요? 자, 보이십니까? 제 데이 트레이딩 계좌인데요. 9월 4일은 레이버데이인가 쉬는 날이었고 어저께까지 단 이틀 빼고 계속 수익을 내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일간에 9번 중에 2번 빼니까는 승률 따지면 70%가 넘죠. 이거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를 다음 주도 계속 이어가 볼 생각입니다. 운빨이 아니라 슬럼프에 빠졌고 무너지고 망가진 저의 촉을 회복하는데 초집중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어쩌다가 수익이 아니라 지속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지 못하면 설령 장이 요즘처럼 그지 같다 하더라도 우리는 성공 투자자로 자라갈 수가 없거든요. 주식의 촉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식의 촉. 금요일날 시장이 이렇게 빠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시장이 왜 이래? 아니 CPI, PPI 괜찮게 나왔잖아. 아니 다음 주 FOMC 동결이라며. 아 뭐야 이거. 놀라셨습니까? 근데 저는 이런 시장을 예측을 했거든요. 종목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그저께 상장한 암. 아니 뭐야 이거. 첫날 이렇게 하더니 둘째 날 다 내려왔네. 마이너스 4%? 이게 뭐야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왜 데이 트레이딩으로 암을 접근했는지 이제 아시겠죠? 근데 이러한 촉이 이제는 살아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살아나야지 A반도 좋고 참편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다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도끼로 단호하게 끊어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금 누적된 승률, 누적된 성취감이 쌓일 수 있도록 정말 혼을 갈아 넣으셔야 됩니다. 얼마를 벌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천장친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위대한 장수는 누구다? 대승을 거둔 장수가 아니라 모든 전쟁에서 크고 작은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였던, 즉 이기는 법을 아는. 여러분, 이기는 투자를 할 줄 아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요? 그 사람 매매를 잘 안 해. 근데 매매만 했다면 무조건 수익을 내. 이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을까요? 용기, 누적된. 근데 여러분, 운빨은 아니에요. 얇게 공부하는 그 운빨 그거는 아니에요. 중독성의 그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중독에 대한 얘기도 한번 제가 중독에 대한 것도 제가 다음 영상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
팀장님도 매일매일 주식을 보고 매일매일 단타를 치시는데 그럼 중독된 거 아닌가요? 아니요. 중독자와 중독되지 않은 자의 구별을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 볼까요? 전에 라스베가스를 항상 간다 그랬잖아요. 요즘 저 애들 때문에 이제 좀 쉬고 있지만, 응? 땡스기빙 벌써 다가오네요. 근데 그때 이제 몇몇 가정들과 함께 이제 연합으로 간 적이 있었어요. 꽤 오래된 얘기죠. 10년 전에. 같이 연합 그러니까 가족 같이 패밀리가 몇 패밀리가. 근데 한 가정의 와이프가 표정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 통해서 들어봤죠. 왜 그래 저 집은. 남편이 도박 중독이어가지고 이번에 꼭 약속 받고 왔다는 거예요. 따로 행동하지 않고 같이 최소한 같이 그러니까는 같이 밥 먹고 하는 같이 어울리고 나머지 자기 혼자 시간에만 이제 카지노 가서 갬블하기로. 근데 과연 그게 지켜질까 걱정된다고. 내가 그렇게까지 얘기했으면 지켜지겠지 이목도 있는데 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라스베가스의 그 좋은 식당에 함께 간 식구들이 가족 애들까지 다 같이 모여서 밥 먹는데 그 집 남편만 안 보이더라고요. 그 집 남편만 안 보이더라고요. 어디 갔을까요? 도박하러 갔죠. 그게 중독이에요. 그게 중독이에요. 그게 중독이에요, 여러분. 다른 가정들은 함께 식사하고 함께 밥 먹고 같이 골프도 치고 또 나누어서 남편들끼리는 카지노 가고 아내들끼리는 아울렛 쇼핑 가고 같이 갬블하면서 블랙잭하고 같이 하면서 서로 즐기면서 같이 끝내고 같이 누군 돈 잃었지만 누군 돈 딴 사람도 같이 그 돈으로 함께 밥 먹고 거기서 딱 끝내고 근데 마지막 날까지 그 집의 남편은 보이지 않더군요. 그래서 마지막 날은 결국 그 집 자체가 먼저 돌아가더군요. 이게 중독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을 때 내가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느냐 없느냐, 스탑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보면 그런 중독의 앵글로 보면 골프를 1년 넘게 2년 넘게 3년 넘게 쳤는데도 헤드업이 안 고쳐진다. 그건 헤드업 중독이죠. 때려쳐야죠.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스스로에게 화이팅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격려하지 않으면 그 아무도 여러분을 격려해주지 못하는 것이 주식 투자자가 갖고 있는 숙명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전업 투자자의 삶을 살고 계신 분들, 또 전업 투자자의 길을 가고자 결단하시는 분들은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길은 굉장히 외로운 길이에요. 성공 가능성도 낮고 위험자산 투자니까. 성공 가능성도 낮다는 게 잘못하면 돈도 잃고 명예도 잃고 사람도 잃고 다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정말 외로운 길이고. 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버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백장군과 같은 호연지기, 용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슈퍼개미로 성장해 있는 뭐 이상한 저 김정한 같은 사기꾼들 말고 이들은 하나같이 계좌가 깡통되고 계좌가 삭제당했던 과거의 실패를 극복하고 재기한 사람들이에요. 일론 머스크도 파산 직전까지 갔다가 기사 회생했잖아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그 산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 여행을 함께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주식은 여행자처럼 해라라는 영상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모쪼록 이 영상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에게 용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미진홀 팀장은 할 말 다 하잖아요. 여기서 할 말 다 한다는 거는 지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아닌 거를 기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말입니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는 학생 앞에선 그 어떤 교사도 요즘 대한민국의 교육을 보면 참 불쌍한 선생님들. 이 얘기 한마디 할까요? 저는 대한민국의 교육이 이렇게 되리라고 이미 아주 오래전 25년 30년 전부터 예상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제가 교생 실습을 나갔잖아요. 그때 당시 사회적으로 너희가 중딩을 아느뇨 라는 비디오 테이프 기억하시죠? 너희가 중딩을 아느뇨. 연합고사가 폐지가 되면서 정말 대책 없이 생각 없이 사는 중학생들. 제가 교생 실습을 나갔는데 대책이 없더라고요, 애들이. 그 애들이 지금의 학부모들이에요. 선생 알기를 뭐같이 알고 그 애들이 지금의 학부모라니까요. 그때 저는 내 성격에 선생 하다가는 죽겠다. 일찌감치 진로 바꾼 거 잘한 거죠. 슬픔이죠. 대한민국의 교권이 이렇게 무너져 내린다는 것. 권위주의가 청산되어야 되는데 권위라는 건 굉장히 소중한 가치거든요. 권위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조국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픈데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파이팅을 외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잔소리하는 것은 그 잔소리 속에 용기라고 하는 에너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내야 됩니다. 송구하는 여러분들의 드라마틱한 정말 스토리가 있는 인생의 역전의 그 모습을 믿음으로 신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을 믿지 못하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골프 티칭을 할 때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너의 샷에 너가 자신이 없는데 너의 샷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너의 샷에 너가 자신이 없는데 어떻게 공이 네가 원하는 대로 나가리라고 예상을 하느냐. 한 번 사는 인생 계백장군처럼 용기를 잃지 않고 파이팅하도록 합시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책 읽어주는 미진홀 정기구독, 좋아요